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나경원하고 한동훈이가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한동훈이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제만 하더라도 연속 2번이나 사과했는데 사과한 것이 손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과 원희룡 쪽에서는 이거 사과의 진정성이 없었네. 이거 한동훈이가 다음 대표되면 큰일 나겠네. 요렇게 계속해서 맞받아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어제 이제 2번씩이나 사과하다 보니까 뒤로 코너로 몰렸고 이것이 정말 한동훈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자세한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나경원이가 얘기한 것이 뭔가 더 뒤에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이가 좀 한동훈이가 입을 열면 손해볼 말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말이죠. 하나 더 나가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맞아. 2번씩이나 네네 하는 바람에 이 나경원이가 이제 열불이 나가지고요. 고성으로 맞받아치는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지금 이제 오늘 투표가 끝났는데 보니까 지난 3월달 전당대보다도 무려 4%가 낮다. 이거는요, 제가 볼 게 매일같이 사실 저도 방송이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참 그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굉장히 지금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야말로 이번 패투트랙에 대한 공소치하 요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한동훈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자 그래서 지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 얻으면 뒤집어질 수 있는 결선 투표로 가는 모양새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끝난 것이죠. 뭐 단일화는. 그래서 이 전당대회 때마다 무슨 주호영이하고 전에는요 나경원이하고 단일한다. 이것도 다 물 건너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전당대회에서 단일화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는 아예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2등을 누가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나경원과 원희룡과의 지금 2등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아요. 이거야 먼저 서로가 내가 투표해 보니까 우리 쪽에서 투표하니까 내가 2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이는 좀 50% 미만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 투표에서 누가 2등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 패스트트랙 이 공수처 문제를 가지고 둘이 싸우다 보니까 민주당한테 먹잇거리를 줬어요. 처음부터 이게 오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황정아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요번 공소권 취하해달라고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법사위 후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 오후 회의에서 말이죠. 지금 정청래하고 곽규태 의원이 정면으로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정청래에 관해서는요. 이 법사위원장을 해마다 이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정청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를 지금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쏘아져 올랐는데 정청래가 이런 거 갖고 흔들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려고 했는데 김은혜 의원을 MBC하고 외교부 간에 바이든 날리면 요 자막는 거 이거 가짜잖아요. 1심에서 이미 패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2심 가니까 지금 MBC에서 김은혜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김은혜 의원이 상당히 좀 불쾌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을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는데요. 자, 우선 오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요. 전당대회 투표율 결과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첫날 투표율이 30.32%인데 작년 3월달 투표율에 비해서 4.4%가 낮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투표율을 보니까 지금 당원이
83만 2,115명인데 25만 2,308명이 투표했다. 그래서 30.32%인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34.72%예요. 4.4%가 낮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상이 빗나갔네. 상당히 좀 높을 걸로 알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예상이 빗났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첫날 투표가 주말 토요일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평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 내일이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날 투표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동훈 쪽에서는 지금 이제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요. 다른 후보들은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이 투표를 독려하지는 않고 있고 한동훈이가 개인 차원의 청탁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공소 취하 문제를 두고 반박에 나섰어요. 꼭 역공에 나선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가 말이죠. 이 패북의 오후에 우리 당의 대표는커녕 당원 자격도 없다.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동지의식도 없다. 그래서 한동훈의 실체를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이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멘트 없이 나경원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하고는 고성을 지르면서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지금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6번째 TV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성 삿대질까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먼저 나경원이가 말이죠.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으로 제 것만 빼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네 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얼마나 열빠지겠어. 아니 그게 제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또다시 물으니까 한동훈이가 네 하고 일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열이 받쳐갖고 똑바로 말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 것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한동훈이가 사건 당사자가 법무장관한테 공소 취소 부탁하면 안 된다.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제가 당시에 원내대표였는데 그게 제 개인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때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라. 이렇게 쏘아붙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겠는지 의문시간 된다. 그러면서 한동훈한테 한 방을 날립니다. 후회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날려버려요.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늘 좋은 것만 본인이 하셨고 나쁜 것은 남 탓을 많이 하는 분이다. 이런 거를 내가 토론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한다. 조화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2번의 체포동의안을 직접 설명했고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 이탈표를 끌어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거는 초유의 일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법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했다고 해서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것은 자해 행위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희룡이는요. 한동훈의 입 리스크가 우리 당의 가장 큰 신종 위험이다. 동지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고 딱 둘만 식사하자고 이야기가 됐는데 2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주로 한동훈이 단독 보도를 쓰는 종편 기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밥을 먹었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경악한 적이 있다. 일부 언론에 정보를 주고 폐쇄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은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한동훈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러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이제 토론회가 상당히 네거티브 토론회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대 또는 자폭대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격앙된 분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원희룡 후보는 말이죠. 한동훈의 리스크가 우리 당의 가장 큰 신종 위험이다. 개인 대화를 폭로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말싸움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습관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한동훈이가 말이죠. 지난 1월 달에 여당 비대위원장 시절 때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말, 요거를 갖다가 언론에 공개한 것도 꼬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서실장 실명을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하고서 앞으로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요런 얘기들이 굉장히 난상파를 흘러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상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가 분당대로 흘러가는 것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다툼이 제재하기 때문이다. 한동훈이하고 원희룡이가 일종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자, 그리고 나경원이는 말이죠. 토론 뒤에 대기실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갖고 두 번씩이나 한동훈이가 너 개인적으로 내 것만 빼달라고 했잖아. 자세한 얘기는 계획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갖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대기실에서 눈물까지 보였다. 그런데 이 격앙된 분위기는 장애에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나경원이는요. 제 명예도 같이 투쟁한 동료 의원들의 명예도 훼손됐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원희룡은요. 나경원이가 통곡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이는요. 법무장관이 개별사건 당사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없다. 또 장외에서까지 싸움이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페북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한동훈이가 지금 기소를 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야. 그 당시 검찰총장했잖아. 요렇게 폭로한 걸 가지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들어드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사과는 가짜 사과다. 동료 의원과 당직자 이런 당원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요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은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으로서도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민주당의 이제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런데도 한동훈이는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 특검론은 이제 뒤로 밀리고 있는 국면인데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뒤로 밀리고 있는 국면인데 왜 탄핵이라는 말을 지금 이재명이가 쓰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책에다가 지금 새로운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에 참석할 때 한 얘기들 요것이 들어가니까 요것 때문에 책을 지금 이 판별에다가 요것도 걷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상당히 조심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물러서지 않아? 요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원희룡이가 지금 직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3자 특검도 특검 아니냐? 특검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희룡이가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검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냐? 특검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요렇게 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홍준표도요. 한동훈이가 사냥개 노릇을 하더니 특검서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 이런 직격탄을 또 날리고 있어요. 내가 연일 한동훈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모두 팩트에 기반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 화양연화 시절에 우리에게 자행했던 정치검사의 공작수사 작패에 비하면 그 강도가 10분의 1도 안 된다. 나는 그런 아류의 사람이 화양연화 시절을 다 보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중극 악극처럼 변검해서 또다시 화양연화 시절을 맞이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요. 당 대표 선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응징돼야 할 정치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똑같이 조사를 당해봐라. 그래야 그때 조사받다가 자진한 5명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또 다른 SNS 글에서는요. 국정농단 실무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화양연화 구가하면서 온갖 사장개 노릇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모렴치에 대해서 어찌 이 정권의 당대표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소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야. 요거를 지금 다시 홍준표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 살기 위해서 물귀신처럼 누구라도 물고 들어가는 그 작태는 어찌 집권여당 대표가 되겠느냐. 그 제잘되는 입만 문제가 아니라 정진 상태도 문제다. 그러면서 백보 양보해서 대표가 되어본들 나홀로 대표가 될 것이고 몇몇 상시들만 거느린 최악의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말이죠. 법무장관 하면서 유튜버들에게 지지방송을 부탁하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드루킹처럼 여론 추락하고 이거 소시오패스가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홍준표의 공격 수위는 갈수록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공소취소 청탁을 한 나경원 그리고 그것을 폭로한 한동훈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 더군다나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 또 사법청탁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로가 범죄 세력의 자백을, 범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민주당에서는요, 이 두 후보에 대한 법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요 문제가 상당히 후유증이 클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왜? 민주당이 다수사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수미 대리, 이 미 외교협회의 선임 연구원인데, 검찰에 이제 미 검찰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국회 정부의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김은혜가 이제 홍보 수석을 할 때 있었던 얘기인데, 바로 이제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없는 말을 만들어서 넣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MBD가 뭐라고 그랬냐?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래서 바이든은 쪽팔려서란 말이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만들어서 조작해서 자막까지 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교부에서 이건 가짜 보도니까 이거를 정정해달라 그랬는데 MBC가 듣지를 않아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사과하고 그러는데, 이게 메인 9시 뉴스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뉴스데스크에서 정정하라, 이런 중재의 결정이 되는데 이걸 이행 안 해.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거를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1심에서는요, 요거 감정 전문가들한테 해봤더니 바이든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됐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외교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은 1심에서 지금 외교부 측에서 이겼습니다. 외교부 측에서 이겼고, 이겼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가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하다. 그러니 정정 보도를 하라.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MBC 보도에서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미국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를 확정적으로 보는 MBC 측은 너무 나가니 나갔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게 이제 2022년도 9월 22일 날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하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안 들리고 쪽팔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안 들리면 바이든이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 갖고 이제 조작 방송을 했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 이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요 바이든을 또 집어든 거예요. 만들어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소송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열렸어요. 항소심 심리가 이제 첫 변론길인데, 여기에서 MBC 측에서 지금 이제 김은혜 의원을 부르자고 한 이유는요, 윤 대통령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5시간을 많이 걸렸냐? 여기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요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 이게 이제 해당 발언한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잖아요.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교부 측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지금 해외에 나와 있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나올 때까지 15시간 정도가 지체됐다고 하지만은 해외 순방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하기가 충분히 그 정도 시간은 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지금 외교부에서는 이제 반박을 했어요. 더군다나 1심에서 이게 바이든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말이죠. 김은혜가 이 관련 진술서를 갖다가 임의로 낼 수 있는지 밖에 봐라. 만약에 임의로 내기가 어려우면 사실조회 요청과 같은 추가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김은혜 의원이 임의 제출할 이유가 없다. 저라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한다 한들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1심에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도 이건 들리지가 않는다. 이게 다수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가 의견서를 내주는 것이 외교부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 유리할 수도.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제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손해도 안 보고, 예, 하면 오히려 더 득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MBC가 또 김은혜가 또 쓰는 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해갖고 2심의 판단을 흐리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내버려갖고 1심에서 그냥 딱 판결이 그대로 이 그 원심을 확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괜히 거기다가 내가 맞다 안 맞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끝나버렸는데. 그리고 외교부에서 필요한 논리, 그리고 필요한 팩트는 이미 다 청와대 대통령실하고 다 조율해서 외교부 최종 입장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은혜 입장에서도 새롭게 주장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예 이 MBC 측 이런 문제 제기, 이런 요청을 묵살해 버리는 것도 사실상의 베스트 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